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좀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 저는 투자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수급이 좋고 그다음 카카오 게임즈가 한몫을 했어요. 네. 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미국 시장이 곳곳에서 위험에 대한 발언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우리 국고처에서는 이미 한 달, 두 달 전부터 헤지펀드 쪽에서 하방으로 베팅을 했다. 이제 그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지금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나오는데 일단 최근에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앞서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 시장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극소수의 성장주들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래서 10% 조정은 언제든지 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과연 우리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까? 이제 그렇지 않을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는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속이 되면서 좀 무기한 휴교가 진행이 됐죠. 그렇게 되면 집에서 노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돈이 없어서 빚내서 이 생계비를 꾸렸다 이런 이야기도 미국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가게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미국 경제도 안 좋아지겠죠.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추가 부양책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화당에서는 1조 달러면 되지 않겠나. 민주당에서는 아니야. 3조 달러는 해줘야 돼. 그래서 절충안이 한 2조 정도 돼서 잘 마무리가 되려고 했거든요. 근데 공화당에서 너무 재정지가 심각하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3천억 달러 정도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2조 2천억 달러 정도는 해야지 해서 서로 표결을 했는데 60명이 넘어서지 못해서 이제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아마 대선 이후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타결이 되려면 이미 됐었는데 지금 너무 좀 늘어지고 있다. 이 부분은 좀 뒤로 좀 미뤄질 개연성이 높고 자, 타결이 되어도 재정 적자가 심각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장기금리가 튈 수가 있습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로 장기금리 튀는 것을 막아놨는데 이게 나중에는 돈이 많이 풀리고 또 재정적자가 심각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초래가 되고 또 장기채가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도 동학개미지만 미국에서는 로빈후드 그 사람들이 많은 저금리를 이용해서 제로금리를 이용해서 투자를 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된다면 상당히 좀 상장주들이 좀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경고음이 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이 앞으로 최소한 1, 2주 정도는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지면 하락한 날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달 정도의 기간 조정을 받고 갈 것 같아요. 네.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시장은 미증시보다는 좀 강하잖아요. 수급의 힘 때문에 삼성전자와 코스피에서는 딱하니 버티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새로운 또 혜성처럼 나타났죠. 그래서 수급의 공백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다만 미국 시장은 한 번은 조정을 받고 간다 했잖아요. 근데 그 조정이 지금 온 거예요. 그럼 이제 10월 달에 악토버 서프라이즈나 아니면 10월 말에 모더나나 이쪽 화이자 이런 쪽에서 백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한번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미국 시장 조정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장을 끌어올렸던 종목들이 대형 기술주들이잖아요. 빅테크 5 기업들이라고요. 그 기업들이 올라갔는데 특히나 테슬라가 좀 애플이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근데 테슬라가 올해 체킹을 해봤더니 한 40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거죠.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사실 도요타나 이렇게 많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테슬라의 수준은 상당히 높게 올라가 있다. 근데 현재 수준을 보면 유럽에서 10위권 밖에 있거든요. 유럽에서는 친환경 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조금도 주고 해가지고 테슬라가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요타만큼 팔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 테슬라 CEO에 대해서 이번에 2008년도에 계약을 했는데 그때 나는 월급 안 받을게. 대신 나중에 테슬라 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되거나 여러 가지 매출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나에게 스톡 옵션을 줘 해서 스톡 옵션을 많이 받는데 전분기 보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12단계 옵션을 만들어 놓고 그게 달성될 때마다
야구 선수들 뭐 옵션 달성되면 얼마 더 받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받아간다고요. 그러면 이게 다 주식 비용으로 처리가 돼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도 많이 고평가돼 있기도 한데 이런 비용 처리 문제도 있으니까 좀 좋지 않지 않나 이런 입장을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백신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믿는 게 이제 백신 같아요. 그래서 네. 백신 쪽을 10월 말에 모더나에서 임상 발표를 하잖아요. 이때 이제 본격적으로 뭐 백신을 공급하려고 각 주시자한테 뭐 공문도 발생하고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임상 3상을 중단했어요. 그 횡단 척수염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임상을 중단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됐는데 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시장이 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 정도는 잘 체킹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중요한 세 가지 변곡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그래도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수급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걱정을 하셔도 된다라는 부분들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을 짚어주신 중에 백신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백신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급하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 이 백신에 대한 임상이 갑자기 중단됐다라는 소식이 투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작용이 얘기가 됐나요? 그 이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은 이제 그 횡단 척수염인데 그 척수에 염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세포를 누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뭐 신경의 통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뭐 하반신 마비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하면 그런 하반신 마비까지 나오는데 자, 이 보시면 이 사람의 신경계는 이 중추신경하고 말초신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척수신경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척수신경이 뭐냐? 좀 고민되시는데 이 우리가 척추뼈, 척수 약간 헷갈리는데 척추는 우리 그 허리뼈 있잖아요. 이 척추뼈고 그다음에 이 척수는 이 뼈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 신경세포가 길다랗게 해 있는데 신경 다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냐? 일단 부작용은 뭐 이 척수 때문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런 건데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선택했던 백신 개발 방법이 이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바이러스 벡터 그러니까 운반체를 이용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시켜서 이거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옮기는 운반체 바이러스가 문제가 돼서 이런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침팬지에다 아데노 바이러스를 벡터로 해서 주입을 시켰는데 이 아데노 바이러스가 뭔가 뭐 인체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켜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 개발 과정에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뭐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앞으로도 모더나나 아니면 화이자에서 발생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그런 바이러스 어떤 벡터나 아니면 또 기타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요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그 모더나 거 그리고 화이자 그다음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이제 영국의 뭐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부분이 먼저 나오기로 했는데 한 빅4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는 일단 탈락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든 모더나나 화이자에서 나오는 이 부분을 10월 중에 백신을 허용하고 그로 인해서 한번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할 거예요. 기존에보다 약반은 떨어졌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을 해서 좀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할 테니까 너무 지나치게 미국 시장 조정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샌드위치 신세라고나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양국이 계속해서 갈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미중 갈등 현 주소는 어떤 상황인가요? 적과의 동침인 것 같아요. 일정 부분은 미국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나머지 부분은 계속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진핑 주석의 의도는 일단 지구적으로 가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대선 전까지는 신기를 건드리지마자 어차피 우리가 뭐 무역협상에서 그걸 실행을 안 하게 되면 무역보복을 두둑에 맞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필요하니까 콩은 좀 사자.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잖아요. 뭐 네이먼구 쪽에서는 가뭄도 나고 뭐 남부 쪽에는 홍수가 많이 났잖아요. 여기에다가 코로나 때문에 경작을 많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안 좋았는데 그게 80%까지 수준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그럼 돼지 먹여 키우려면 대두나 옥수수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이번에 콩을 하루 66만 톤을 했어요. 2년 만에 최고치를 구매를 했거든요. 자, 이러면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좀 트럼프를 좀 치켜 세워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다들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특히 국방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직접 뭐 공약은 못해요. 왜냐하면 서로 공약을 하게 되면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남중국해나 이런 쪽에서는 우발적인 충돌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은 적극적으로 뭐 중국 때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군사적인 충돌은 원치 않는다. 그럼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어디서 해주겠는가? 이제 우방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인도하고 중국하고 이제 그 접경 지역 카슈미르 지역이잖아요. 이쪽에 자기들 뭐 전투기를 내보내면 안 되니까 뭐 이 인도가 야 프랑스 라팔 전투기 뭐 5대를 전진 배치하고 그쪽에 뭐 특수부대도 투입이 되고 일촉즉발까지 갔다가 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핵전쟁이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서 좀 멈추돼서 약간 또 평화 분위기도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도를 통해서 또는 일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약간 좀 중국을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베가 사퇴를 했잖아요. 일부에서는 이제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병이 뭐 도져서 그랬다고 하지만 항상 일본의 내각에서 사퇴를 할 때 보면 항상 특수한 일이 있었어요. 특히나 미국에서 원하는 것이 안 해줬기 때문에 사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아베도 뭐 자위대 뭐 여기 좀 전쟁 참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그게 용이치가 않았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좀 압박감 때문에 사퇴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인도나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고 또 이번에 트럼프가 뭐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가스쿠치 암살하는 거 그 빈살만이 했는데 내가 의회에서 뭐 제재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을 막아줬다 이런 이야기를 뜬금없이 날렸잖아요. 이건 뭐냐면 야, 지금 최근에 사우디가 이제 유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먹고 살만하니까 야, 이란에서 핵을 다시 개발하려고 하니까 우리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중국한테 미국이 도와주라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국한테 요청을 해서 야, 좀 우리 핵 개발하는데 좀 도와줘 했더니 트럼프가 그걸 바로 알고 엄포를 날린 거죠. 너 중국하고 붙어 먹으면 알아서 해. 그런 엄포를 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독거리고 또 상대를 또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활용하는 것이고 중국은 계속 대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뭐 군용기 띄워서 166km 지점까지 뭐 군용기 한 몇 대를 띄워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또 반면에 또 약간 좀 이중적인 흐름을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는 뭐 트럼프 신기 거스르지 않고 지구전으로 지금 압박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최근에 트럼프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승자 독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일부 주에서는 우리한 고지도 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야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또 우리도 뭔가를 또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지금 뭐 러시아나 뭐 중국에서 조 바이든 쪽에 관련 인사들을 해킹하고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섞여가지고 뭐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한테는 그렇죠. 야, 화웨이 제재에 참석하면 너희 삼성전자 SK 죽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해. 이렇게 좀 압박을 좀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에서는 지금 그러면서도 또 외국의 금융사들이 자국으로 좀 들어오는 것을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중국에서 자기들 금융시장을 개방을 했는데 18년에 보면 2020년에 많이 개방 안 했지만 이번에 전체적으로 외국인 지분 제한을 폐지를 했다고요. 그러면 2025년, 2030년으로 갈수록 이렇게 늘어난다. 사실 뭐 가장 두려워하는 게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외국인 자금을 묶어놓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청어 운반할 때 천적 메기를 한 마리 넣어두면 청어가 뭐 활발히 움직이다가 결국 살아서 산지까지 도착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듯이 자기들 금융시장이 상당히 취약해요. 다들 국영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에서 천적을 끌어들이면서 자기들 어떤 자생력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호 개방으로 매기 효과를 기대하는 중국 금융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봤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의 화이 때리기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뭐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화이의 CEO가 이 어떤 사람도 하늘 가득한 별빛을 꺼트릴 수는 없다라면서 이 은유적인 표현으로 지금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화이 입장에서도 네. 급하긴 급한가 봐요. 뭔가 그렇죠. 뭐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까지 거론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도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하와이는 미국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떤 군의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강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운영하는 그런 군 기업이다. 뭐 이게 5G가 특히 강점이잖아요. 근데 5G를 가지고 나중에 어떤 전쟁이 났을 때 상당히 미국을 좀 괴롭힐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두려워하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국가가 운영한다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일을 좀 몰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수심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번에 15일 날 이제 미국 상무부의 추가 제재안이 이제 발효가 되게 되면 상당히 화해만 좋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도 안 좋죠. 이제 미국산 반도체를 사용한 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모리나 5G나 아니면 심지어는 모바일 AP 같은 시스템 반도체도 사용하기가 좀 어렵다고요. 그렇게 되면 과연 이 화웨이 24조를 구매하는 이 큰 손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기업들이 어떤 타격을 받을 수 있냐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삼성이 화웨이로 받은 그 매출이 한 6% 정도 돼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최근에 삼성전자는 약간 그 5G 호재가 이용해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바닥이 쳐져 있는 거죠. 이 주로 SK 하이닉스를 사가지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못 올라가는 것은 이런 부분이 많이 좀 반영이 된 것이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그 화웨이로 인해서 이 반도체 생태계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어떤 위기에 또는 기회에 직면해 있는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일단 업황 자체는 그닥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택트 세대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반도체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뭐 5G나 아니면 기타 뭐 서버 쪽으로도. 다만 최근에 이쪽 중국에서 야, 미국 화웨이 때리기는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겠어 해서 2년치를 이제 미리 재고를 선구매를 했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좀 디램 가격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적정 재고를 하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DDR4 8GB 가격이 한 5.6% 정도 2달 전에 비해서 8월 기준으로 한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뭐 3.53달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재고가 이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가을이 되고 내년이 되면 좀 더 안 좋아지지 않겠나. 이제 물론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 기업들한테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보면 분명히 SK 하이닉스는 좋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우려도 많고 아니야 반사 이익도 얻을 수 있고 하는데 저는 우려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됐다. 뭐 올해 초부터 시작을 해서 8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한 3월 말에 국고채를 진행할 때, 네. 야 우리가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보다 셀트리온이 좋은 뭐 7가지 이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면서 기억나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셀트리온보다 삼성전자가 좋은 7가지 이유가 있죠. 뭐 그만큼 위기 요인도 있지만 좋은 호재 요인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의 공격이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보면 이제 최근에 하는 일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삼성전자 중국 법인에서 TV 총괄 임원이 화웨이 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냐면 약간 좀 화웨이 달리기 하는 거 아니냐. 야 우리
우리를 자꾸 시진핑이 방문하려는 것도 우리를 껴안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삼성을 어떻게든 좀 너희도 피해봤니? 좀 조심해라 이제 이런 엄포를 놓으니까 삼성 쪽에서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좀 트럼프 때문에 이러지만 지금 조 바이든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좀 지나면 우리가 뭐 공급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살살 달래기를 하는 것 같고 어차피 중국에서는 화웨이가 전면에 나서지 못하면 다른 기업들이 나서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오포나 아니면 비보나 샤오미 이런 쪽에 삼성이 좀 화웨이로 받지 못하는 물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하나 좋은 부분이고 대신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 하이엔드급 시장에서 20% 중국 시장의 점유율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쪽이 중국에서 보조금을 많이 안 줘버려요. 그러면 고가 사양들을 비싼 돈을 내고 해야 되는데 보조금을 안 준다. 그럼 누가 사겠습니까? 안 사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 자연히 도태가 돼서 삼성이 그 시장을 포기하고 빠져나왔다고요. 근데 그 시장이 20% 정도 돼요. 20%는 화웨이가 그나마 나왔는데 다른 통신사들은 못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을 삼성이 독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화웨이가 죽는 대신에 삼성은 살 수 있는 거죠. 화웨이는 매출이 한 75% 하락을 하지만 뭐 삼성전자는 뭐 3억대 정도는 더 스마트폰을 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이고 화웨이가 죽으니 당장 뭐 버라이전이 이번에 주파수 경매 끝내고 나서 삼성의 우리 이 5G 장비 사자 뭐 이런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이미 나타났죠. 그래서 8조 원 정도 5G 장비를 수주하고 뭐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부정적이기보다는 빠질 때마다 사야 된다 했잖아요. 한 2, 3주 전에도 삼성전자 빠지면 사야 된다, 빠지면 사야 된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바로 못 가요. 네.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줄 거예요. 이런 악재도 있고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정상 보면 화웨이 제재가 발효가 되는 9월 15일 전후로 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때 저점 매수하면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화웨이의 위기가 삼성에게도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중국 측의 주장입니다. 오히려 삼성 쪽의 점유율 확대로 인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제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뭐 FOMC도 대기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또 신제품 발표를 하게 됩니다. 애플의 첫 5G 폰이 공개가 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이슈가 참 많네요. 다음 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큰 흐름은 미국 시장을 먼저 봐야죠. 근데 미국 시장은 한 1주 내지 2주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이제 제가 중간에 수정 전략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미국 시장이 등락을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칠 거라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미국보다는 강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삼성이 버티고 있고 삼성이 조정을 받으면 다른 비삼성과 관련주들이 방어를 해주겠죠. 그리고 삼성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21선 추구에서 21선 언더에서는 저점 매수가 가능해요. 분할로. 그리고 코스닥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있잖아요. 자, 그때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을 때 4일 연속 급등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최소한 이 카카오 게임즈도 그런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요. 그러면 주초에는 카카오 게임즈 때문에 수급이 좋아진다고요. 코스닥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대신 주 중반이나 주 후반에는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때 코스닥 지수가 좀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되 일정별로 쭉 보면은 월요일 날은 일본 총리가 선출이 된다고요. 뭐 스가가 당선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때 그 소부장 관련주들 뭐 이 종목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요일 날은 애플 신제품 공개되니까 애플 관련주들 잠깐 뭐 보시면 되죠. 근데 수요일 날 FOMC 회의가 이제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나올 수가 있죠. 물론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뭐 평균 물가제를 이야기를 하듯이 뭐 좋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 시점을 해서 약간 좀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제 AI 코리아가 진행이 되니까 뭐 종목도 AI 관련주들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올수록 뭐 IT나 아니면 유럽 종황의카도 토요일 날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수소차나 이런 테마가 움직였다면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오 쪽으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그 바이오주들을 좀 보시라. 그리고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 기업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는 이미 좀 많이 이제 올랐지만 그래도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이 있다고요. 이것은 잠시 후에 11시 한 5분 정도부터 제가 좀 무료 특강을 진행하는데 그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딜 정책에 짧은 순환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짧은 순환매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건 뭡니까? 뭐 장기 투자도 좋지만 가장 빨리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요. 하나는 뭐냐면 투자 방법마다 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번 사람들은 슈퍼리치 됐다고요. 30억, 50억 이상의 돈을 벌었고 그다음 1억 미만이 돈을 벌었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처럼 투자를 해야 되는가?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은 넷마블이나 뭐 SK, 뭐 슈퍼리치들은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을 했고 나머지 20대들은 삼성전자 이런 걸 했는데 뭐 회의 주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근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지만 분명히 내 자산에 맞는 가장 빨리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무료 특강에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요. 특히 수소차에 대해서는 이 선별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직 덜 오른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송관정 대표님의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하셔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